끝이 보이는 거죠. 더 이상 왜 같이 사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순간이 와요. 이 말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잖아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그거는 법률혼의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두 번째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시장입니다. 시장. 버릴 때는 근데 조건을 잘 따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 때도 조건을 따지란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도 그럼 내가 지금의 얘보다 나은 애를 만날 수 있을까? 아, 못 만날 것 같아.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시장이니까. 여기는 시장이에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주말이 너무 행복한데요. 왜 행복하냐면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열심히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평일에는 일을 하다 보면 전화도 오고 손님이 오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말은 일단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치고 들어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요 말이에요. 요 말. 요 문장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법률 상담을 이제 하다 보면 이 얘기를요,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꼭 누가 바람을 펴서가 아니라, 꼭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라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끝이 보이는 거죠. 더 이상 왜 같이 사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자, 이 말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률혼이죠? 법률혼은요, 여러분 뭡니까? 법률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혼이에요. 뭐가 보호해줘요? 법이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법이 보호해주는 혼인인데, 여러분, 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자연스럽게 권리하고 의무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법률혼에는요, 권리랑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랑 이혼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혼은 법이 보호해주는 혼인인데, 그럼 그 법이 개입이 되면 무조건 권리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권리 의무가 있으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권리랑 의무는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계약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받는 거죠. 법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서 내가 갖는 권리의 이면이 의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동전의 양면이죠. 권리 의무는 하나예요. 법률혼의 권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내뱉잖아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은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거는 법률혼의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요, 시장입니다. 시장이다. 이 명제는 결국 이 명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요, 첫 번째는 법률혼의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두 번째는 결혼은 뭐다? 시장이다. 요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법률혼이 왜 걸리냐? 보세요. 이혼은요,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이혼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부부가 합의하에 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할 때 합의가 안 되면, 첫 번째 합의 안 되면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 간다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혼이 안 되죠. 유책 사유가 있어서 결국은 가정에 파탄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죠. 우리나라는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혼 사유가 법에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나열된 거죠. 예시일 뿐이에요. 마지막에 기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파탄 났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가정에 파탄 안 났으면 이혼을 못 하는 겁니다. 이혼 못 해요. 그리고 뭐예요? 유책 배우자 있죠. 유책 배우자는 그러면 이혼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나의 법률혼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고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이혼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권리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법률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법률론 관계가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제가 결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은요, 여러 가지 법률 효과를 낳는다고 했죠? 그 법률 효과 중에, 그 법률 효과는 뭐 동거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상속권이 생기잖아요. 상속권. 이거는 엄청난,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단순히 두 사람이 혼인에 있다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권리가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뭐 이 사람을 여러분, 결혼은 제도예요? 법률적인 제도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겠지만, 처음에는. 근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요, 이런 복잡한 권리 의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는 내가 이런 법적인 권리가 나는 보장받고 있는 거죠.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이혼하기 싫어. 아니죠. 난 이런 법적인 권리가 있어. 그래서 난 쟤랑 이미 나도 쟤랑 살기 싫어. 누가 좋겠어요. 바람을 폈던 바람을 안 폈어도요. 사람이 싫어지는 건 이유가 없습니다. 싫어질 때는 그냥 싫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이 싫습니다. 그래서 나도 쟤랑 살기 싫은데 근데 이혼은 내가 안 해주겠다. 왜? 나의 이 법률혼은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해서 그렇게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지는 별개로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랑 살기 싫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저 사람이 나도 살기 싫어. 너만 살기 싫은 거 아니고 나도 살기 싫거든? 근데 나 이혼 안 할 거야. 왜? 내가 혼인관계, 그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보호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의무도 있지만 의무는 쟤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나도 하지 마. 나도 의무 안 해. 동거 의무? 그래. 쟤가 안 해. 나도 안 해. 그럼 안 하면 안 하겠다. 그 대신 나는 권리가 있죠. 어떤 권리가 있어요? 가장 이견이 없는, 가장 확실한 권리는 뭐예요? 상속권이 있는 거죠.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1.5는 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결혼은 시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결혼은요, 여러분 시장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은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물건을 고르는데, 내가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결혼하실 때, 결혼은 시장이야. 나는 좋은 물건을 고를 거야. 여러분, 옷을 살 때도 막 이것저것 입어보죠.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떤지 가격 비교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샀잖아요. 물론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옷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비교하겠어요. 원단도 막 재질도 만져보고, 나한테 옷이 어울리는지도 입어보고, 또 갔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입어보고, 친구도 데려갔다가 걔 앞에서 또 품평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어요? 1,000만 원짜리 옷이라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예요? 배우자야, 나랑 평생 살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짜리 옷이라고 치면, 이게 얼마짜리 옷이겠어요, 이거? 여러분 인생을 대가로 한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인생 1,000만 원짜리예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20억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배우자를 고르는 것부터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나 저것이 마음에 들어, 저거 살 거야. 그날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혼할 때도 그렇죠. 그럼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는 내가 이제 이미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자, 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옷을 진짜 입고 싶지 않아. 버릴 거야. 자, 버리는 문제예요, 이제. 버릴 건데, 이거를 버릴까 말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건을 버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는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쓰면은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또 나는 배가 아프지. 그런 거 없으면은, 이게 여기 항상 있었던 건데, 옷장에 이제 항상 있었던 건데, 없으면 허전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거 왠지 잘 맞춰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버린 거를 다른 사람이 누가 너무 잘 입고 다니고 하면은 나는 배가 아프잖아요. 그거 여러분 사람 심리입니다. 배 아파요, 여러분. 그래서 못 버리죠. 옷장에 둔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 없어도. 그런 생각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을 상담을 하니까 절대 제 말이 남자, 여자 그거를 편을 가르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 이번에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남편이랑 이미 끝났어. 모든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이랑 같이 남은 인생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자, 그래서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몸도 떠나고 마음도 다 떠났어. 근데, 그럼 이혼을 할 거냐? 그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이혼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봐. 근데, 이제 조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결혼은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한테. 결혼은 시장이에요. 시장은 뭐예요? 결국은 상품에 대한 조건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숭고한 사랑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이 논리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계실걸요? 자꾸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자꾸 넣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정보가 왜곡돼요. 내가 갖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한 정보가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은 점수로 하겠습니다. 수치로. 수치화 해보세요, 여러분. 수치화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50점이야. 50점밖에 안 돼.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100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사야 돼. 이건 꼭 사야 돼.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꾸 이거를 막 미화시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착해야 된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건 나쁜 거야? 내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신에게만은 그러지 맙시다. 솔직하게 얘기 툭 까놓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버릴 때는 근데 조건을 잘 따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 때도 조건을 따지란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가 더 중요하지, 버릴 때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 때 조건을 따지시고, 자, 이제 버리실 때는 거의 다 조건을 따져요. 봐요. 자, 나는 지금 40대야. 40대인데, 경제력이 없어. 40대에 경제력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자, 이혼을 했어. 그리고 이런 걸 다 따져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있어. 자녀가 있어. 자, 이런 상황이야. 근데 내가 누군가를 새로 만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과 지금의 내가 쓸모가 없어진 그 배우자, 남편이 되겠죠, 여기서는. 남편을 이제 딱 놓고 저울질을 해요. 딱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의 얘보다 나은 애를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지금 배우자보다는 더 나은 애를 못 만나.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왜? 시장이니까. 여기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굉장히 이런 조건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기회조차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아는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서 막 정말 사랑이라는 그 스파크가 이렇게 확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야, 쟤 진짜 괜찮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물어보죠. 이렇게 몇 살이야? 돌싱인데 직장은 뭐야? 돈 얼마나 벌어? 자녀가 있어? 애는 누가 키워? 그런 것들 안 물어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돼. 싫어. 그럼 아예 만날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의 사람은 점점 낮은 사람이 되겠죠. 조건이 계속 떨어지는. 나하고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니면 그보다 더 밑에 사람을 만나겠죠. 아무리 해도 아무튼 지금의 배우자보다는 동등한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 못 만날 게 확실하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굉장히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듣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말은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 법률로는 권리라는 거. 나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권리를
권리를 갖고 있는 동안 나는 보호받아요.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시장이다.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거의 결과물이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를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쯤에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이런 의미를 잘 아시고, 왜냐면 어차피 이혼할 때는 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다 비교 따져보게 되어 있어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 따지시는데, 그거를 스스로 막 이제 자꾸 그거를 수치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사람에 대하니까. 그러니까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거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놈도 있지만, 아무튼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버리세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대가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제가 결혼 잘못해서 인생 산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도 유망한 사람들이었는데, 청춘 남녀인데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금방 인생 골로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는 거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건데요. 결혼도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건가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고르십시오. 내가 잘못 상대방을 골랐을 때 내 인생은 그냥 끝장나는 거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내 인생을 대가로 옷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자르도록 하고, 이혼 후의 삶이나 그런 삶의 자세, 삶을 대하는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있죠.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이거 공부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인생 얘기고요. 여기에 보면은 멘탈 부분이 나와요. 멘탈이랑 고독이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챕터가 있는데요. 거기를 읽으십시오. 내가 외롭다. 제가 쓰레기 같은 교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침식돼 갈 겁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교제가 여러분을 계속 다운시킬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6장의 멘탈인데 목숨을 걸다가 있고요. 여기서요, 여러분, 여기서 공부를요, 내가 지금 결혼이 가장 고민인 분들은요, 공부를 결혼으로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혼이 고민된다? 그럼 공부를 이혼으로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제목이? 결혼,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이혼,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6장 멘탈이랑 7장 고독은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인생은 혼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결혼, 이혼 후의 생활, 다 뭐라고 했어요? 다 이벤트다. 내 삶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본질이 아닌 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요. 인간의 본질,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을 투자하십시오.